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준전시 상황입니다. 선동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12월 5일 방송에서도 KT 아현지사 지하실 화재 사건이 결코 우연도 아니고 담뱃불에 의한 혹은 하잘것없는 실수에 의한 실화도 아니고 방화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북의 테러입니다. 어제 동시에 두 가지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강릉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오던 KTX 열차가 출발 10분 만에 탈선을 하며 90도 가격으로 머리가 꺾어졌습니다. 정부 측의 답은 급한 김에 날씨가 추워서라고 합니다. 농담 따먹게 합니까? 우리나라 또 어떤 분은 우리나라 철로 기술이 아직 부족하다. 그렇게 선진국은 아니다는데 이러지 마십시오. 현대 로템 전 세계의 철도 까는 기술 수출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사업체들 자꾸 덮어 씌우지 마세요. 그 청와대가 하는데 국민들도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거는 육지에서 일어난 일이고 공교롭게 동시에 강화도 부근으로 AN5투기가 남아있습니다. 저는 국방 전문가니까 AN5투기가 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소형의 비행체입니다. 그런데 아주 저속도로 속도도 낮고 저고도로 날기 때문에 레이더망에 잘 안 잡힙니다. 어제 레이더망에 뭔가 비행물체 같은 게 잡혔다고 하는데 우리의 방공 전술 조치선 줄여서 TAL이라고 합니다. 이걸 넘어왔어요. 강화도 쪽으로. 이 TAL은 뭐냐면 군사 분계선하고 NLL 북쪽 상공의 그 사이에 NLL과 군사 분계선 사이에 상공으로 가상적으로 선을 꺼놓은 건 아니지만 그 거리상으로 보면 가상으로 설정해 놓은 선입니다. 이게 유사시에 북한군이 그쪽으로 비행물체를 날릴 경우에 우리가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NLL 기준으로 20km 북쪽 상공에 가상으로 선정해 놨습니다. 최근 남북 군사 합의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NLL 20km까지는 우리가 비행을 안 하도록 했습니다. 그걸 알고 지금 들어와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AN5투기라는 것은 다른 일반 비행체하고 달라. 레이더에도 잘 안 걸리고 아주 저속도이기 때문에 북한이 AN5투기 아주 오래된 비행체예요. 전투하는데 쓸모가 없습니다. 이것은 북한 특공대나 이런 친구들 특수임무단들을 폭탄이나 뭐 핵배낭이나 핵폭탄이나 이런 걸 들고 와서 AN5투기는 제일 내리기가 좋은 데가 골프장입니다. 골프장 페어웨이 같은 데 내려서 특수군들을 풀어놔 놓고 임무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폭탄을 어디 던져두거나 하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가도록 하는 겁니다. 아주 기술은 낮지만 그리고 비행기도 오래된 거지만 우리 레이더에 안 걸리기 때문에 북한식 은밀하게 침투하는 작전에는 아주 유용한 공격무기입니다. 수송기이기도 하기도. 이게 동시에 두 가지로 어제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준전시 상태입니다. AN5투기를 분명히 날릴 거라는 얘기를 제가 12월 5일 방송할 때에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을 얘기하면서 다음 차례는 AN5투기를 날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못 들으신 분 제가 거짓말하는지 12월 5일 방송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차곡차곡의 모든 시나리오예요. 왜 KTX 탈선한 것을 날씨 때문에
영하 10도가 되면은 KTX가 탈선할 정도의 그런 형편없는 고속철도라면은 그건 아예 처음부터 고속철도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이것은 날씨 때문에 아니라 전환기 고장이에요. 과거에도 전환기가 파손되거나 고장이 나면은 탈선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럼 전환기를 누가 고장내노? 의도적으로 밖에서 파손시키면 됩니다. 부품을. 간단합니다. 전문가라면. 트레이닝 받은 전문가라면. 날씨 때문에 절대 아니라고 내가 목숨을 걸고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기술 전문가도 아니고 기계 전문가도 아니고 레일 전문가도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훨씬 더 추운 날씨에도 날씨가 추워서 탈선을 한다? 고속철도가? 지금 강릉에서 서울로 출발한 KTX 탈선 사태는 지난 6개월간 한 10차례에 일어나서 더더구나 최근 한두 달 사이에 6차례나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KTX 사고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공분이 광화문에 지금 모여 있어요. 김정은이 오면 죽이겠다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김정은이 올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봅니다. 뭐 소문에는 12일 날 온다, 뭐 청와대는 13일이 아니다 하는데 왜 아주 낮다고 생각하냐면 김정은 전쟁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시나리오에 따라서 우리 남쪽을 지금 도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김정은 오는 것을 막는 것만 신경 쓰고 있을 동안 사회 모든 분야, 관공서, 공공기관 얼마나 방비가 허술한지 손가락만 누르면 푹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테스트하고 있어요. 좀 지나면요 반드시 EMP 소위 말하는 일렉트릭 매그네틱 펄스에서 핵폭탄은 아니지만 핵폭탄과 같은 폭탄으로 전자폭탄으로 우리의 모든 네트워크 시스템을 마비시킬 겁니다. 이거 해도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특히 군의 지휘체계 이미 테스트를 해봤어요. KT망 화재 나니까 엉망이 됩니다. 근데 군은 끝까지 거짓말하고 있어요. 어제 AN5투기 내려온 것도 해병대 전체는 2사단 전체가 저는 총 동원 상태를 그 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들도 얘기했어요. 그게 AN5투인지 뭐 다른 건지 몰라도 헬기 형상인지 뭔지 모르지만 헬기 형상에 가까운 비행체가 내려온 걸 봤다라고 얘기하는데 공군은 그런 일 없다. 북쪽에서 남하한 적이 없다. 어떤 비행체도 남하한 적 없다. 오리발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민이 이 상황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것도 위험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청와대가 이것을 저는 모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번에 12월 5일도 방송했지만 모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 알고 있는데도 북한이 이런 사회 교란 작전을 만약에 모르고 있다면 먼저 그럼 모르고 있다면 청와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와대 중앙 무슨 지휘 시스템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과박스 같은 거 놔두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 몇 대 놔두고 지하에 앉아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고양동 저유소 사건, 저유소 탱크 폭발 사건 이제 할 거 차례대로 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저유소 탱크가 풍덩에 의해서 수시간 지난 풍덩 열기운이 다 빠진 그거에 의해서 화재가 폭발합니까? 어떻게 KTX가 영하 10도 되니까 탈선을 합니까? 날씨 때문에. 우리 로템요, 현대 로템, 중앙아시아 여기보다 영하 3, 40도 되는데도 지금 철로 다 수출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예요, 철로 까는 수준. KT 화재 사고를
황창규 회장이 나와가지고 사과하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아무도 발표를 안 하겠어. 국민들도 더 이상 궁금해하지도 않아. 이런 거야말로 청와대 청원을 넣어가지고 사실을 밝혀라 해야 되는데 국민들도 바쁘죠. 지금 먹고 살아야 되죠. 김정은 내려오는 건 막아야 되죠. 전부 눈이 거기만 가 있습니다. 저는 청와대가 안다고 생각합니다. 알면서 국민들이 지금 정신없는 틈을 타서 이것과 사실을 밝히지 않아요. 두고 보십시오. 서울 강릉 KTX 철로 탈선한 거, 선로 탈선한 거 한 일주일 지나면 또 유야무야로 넘어갑니다. 지금 하루 만에 그냥 신문 방송에 간단하게 조사 중이다. 조사 중인데 왜 조사 중인데 KTX 발표 안 해요? 조사 중인데 왜 풍등 사고, 고양시 저유소 탱커 폭발 사건 왜 얘기 안 해요? 조사 중인데 왜 KTX 사고가 지난 2달 사이에 6차례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조사 중인데 왜 지하철이 중간에 가다가 쓴 거 왜 발표를 안 해요? 조사 중인데 왜 AN 오토기가 내려왔는데도 공군은 안 내려왔다고 얘기해요? 지금 청와대하고 국방부는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는 부서예요. 제가 볼 때는 국방부가 둘 다 한 가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건 같이 입 다물고 공동작전으로 쉬작전만 하고 있습니다. 쉬시작전, 국민 속이기 작전. 저 같은 사람 이런 방송하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국민들을 하여금 전쟁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 교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대표 씌울 겁니다. 만약에 제가 교란을 하고 있다면 교란을 하고 있다고 저에게 그리고 전쟁의 공포를 일으키고 있다고 선동하고 있다고 하면은 먼저 청와대에서 그리고 국방부에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수준으로 최근 일어났던 1년 사태에 대해서 사실을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세월호를 밝힌 정도로 천안함 사태를 밝힌 정도로 구체적인 수사단원들을 구성해가지고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사실을 파악해가 국민들에게 알려주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그것이 드러나서 제가 잘못 인식하고 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저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정말 청와대나 국방부가 북한의 우리 남한 사회, 대한민국 사회의 사회 전반, 공공기관까지도 교란하고 흔드는 일에 공범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옆에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걸 보고도 경찰에 신고도 안 하고 본체도 안 하고 본 적도 없다 하면 그것도 공범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디 믿을 데가 없어요. 돌아설 데가 없습니다. 우리의 안보를, 국민의 생명을, 국민의 재산을, 영토를 지켜줄 국방부가 이렇게 무능하다 못해 청와대 지시에 따라 청와대 눈치만 보며 북쪽에 하고 있는 짓이 군인이라면은 최소한 군의 북한의 전략과 전술을 알고 전쟁 교리를 안다면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짓이 뭔지를 군인이라면 다 알게 됩니다. 제가 군인보다 나은 거 없어요. 그런데도 어느 인간 하나 나서서 말 안 해요. 국방부 장관 여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없어요. 우리나라 특수부대 있습니다. 유성우님 우리나라 특수부대 있어요. 특전사, 특수부대 합쳐서 22,000명이 있어요. 있으면 뭐합니까? 위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이나 지시를 일체 안 내리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북한은 평화로운 나라고 김정은은 전쟁을 절대 안 할 거라는 거죠. 김정은이 저는 서울 올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봐요.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이런 것 가지고 대한민국 사회의 구석구석이 정말 얼마나 제대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체크하는데 재미를 보고 있는데 미쳤다고 지금 내려오겠습니까? 왜 남쪽에 내려오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의 경호에 신경을 씁니까? 맞아 죽을까봐 겁나는 거야. 그리고 설사 청와대가 수십만을 동원해가 경호를 하더라도 김정은이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런 식으로 내려와가 평화 제스처로 악수 한번 하고 가면 전쟁하기 어렵죠. 직접 전면전은 아니라도 더 이상 이와 같은 지금까지 벌여온 교란작전을 계속하기는 어렵죠. 북한은 비핵화 포기했습니다. 비핵화 안 합니다. 자력갱생이라는 얘기를 김정은은 수없이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정은이 우리 쪽이나 미국이 그렇게 만나자, 고위급 회담하자, 우리 문 대통령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전 세계를 쫓아다니면서 교황님 제발 북한 가시오. 그리고 제발 김정은에게 대북 제재 풀어주시오. 그리고 김정은님 제발 연말 전에 와주시오 해도 꼼짝을 안 하는 게 여기 와서 받아갈 떡의 크기도 자기가 생각한 만큼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이유는 방향을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평화로운 얘기하고 있지 마라 이거죠. 비핵화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남한을 보고 더 이상 핵을 포기할 수 없고 미국을 보고 핵을 포기할 수 없다. 이제 남은 것은 내가 옛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하던 대로 남쪽 사회를 교란시키는 방법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국 눈치가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옛날에 공기부양정을 보낸다든가 뭐 인천 아빠들을 특공작전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디 쏜다든가 5사단 1사단 저쪽 강원도에 육로를 통해서 경무장 보병들을 내려보낸다든가 이 짓 안 해요. 지금 하고 있는 테러 형태는 미심쩍지만 심정은 가지만 물정을 잡아가 확정적으로 북한이 했다가 하기 어려운 이런 테러들만 지금 전부 하고 있습니다. 남은 건 사이버 테러.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파트 물탱커 어느 아파트에서 난리가 날지 모릅니다. 물 먹고 식중독이 아니라 사람이 죽었다 어쩌고 저쩌고 누가 했는지 몰라. 그러면 죄 없는 관리소장들 시장들 전부 다 목 날라가고 깜빵 차고 깜빵 가고 이 난리가 날 겁니다. 주유소 몇 개 폭파. AN5투기는 제가 5일날 예고를 했는데 날아올 거라 했는데 불과 3일 지나가 AN5투기 날렸어요. 사회 교란의 모든 시나리오를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잠을 자고 있어요. 이유가 국민들이 잠을 자도록 청와대가 체면을 걸고 국방부가 손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쯤 와치콘3를 경계령 3를 발표하고 데프콘3도 발표를 해야 되는데 데프콘은 국민들에게 너무 큰 위험을 주니까 그렇다 치다. 와치콘이라도 격상시켜야 되는데 말이 없어요. 엉덩이 빼고 빼는 게 지금 국방부야. 입을 다물고 모른 체 하는 게 청와대야. 국민들의 모든 관심을 김정은 환영하는 쪽으로 체면을 거는 거에 청와대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고들 북쪽에서 일부러 판문점 넘어 경계선 넘어올 필요 없어요. 이미 남쪽에 와 있는 북한 남파 간첩들 공작당원들이 한국 쪽에서 북쪽과 손을 잡고 있는 인간들하고 같이 작당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꼭 이스키 시나리오가 아니라도 이것은 나와 있는 교범입니다. 이스키가 하늘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런 시나리오를. 제가 이스키 시나리오를 보고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북한의 군사 교리를 보면 다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국민들 똑바로 정신 차리십시오. 준전시 상황입니다. 청와대에 이렇게 가면요. 대한민국 국민을 볼모로 해서 북쪽에게 우리를 내주자는 겁니다. 이것은 핵볼모 이상의 문제예요.
나라 전체가 지금 볼모로 될 겁니다. 국방부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청와대 김정은을 환영하더라도 이런 상황 자체까지 되도록 김정은 환영하기 위해서 모른 채, 이런 일이 벌어져도 모른 채 하도록 두고 위에만 벙벙 뜨는 김정은 쇼 효과를 노리려고 하면 절대로 지지율 반대한다. 지지율의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우리 대한민국 존속의 문제입니다.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 한번 북한이 과거에 어떤 식으로 침투를 했는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사이버라는 건 은행, 그리고 해킹, 통신 시스템, 지금 거의 시나리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의 시나리오 모든 걸 지금 차곡차곡 하고 있어요. 차례대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정말 많은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